35 정아진 목사는 날카로운 눈매지만 웃으면 부드러운 인상의 소유자입니다. 대학생 시절 노숙 경험이 있는 그는 한 노숙자의 작은 친절로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낙원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날 그는 성도들의 진심을 확인하고자 거지로 변장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그대로 살고 있을까?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정아진은 낙원교회 앞 벤치에 앉아 자신의 실험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늦가을의 서울은 낙엽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아진은 오래된 교회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주머니 속에는 내일 낙원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할 그의 신분증이 들어있지만 오늘은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찢어진 청바지와 낡은 점퍼, 하루 동안 기르지 않은 수염이 그를 완벽하게 변장시켰죠. 하나님, 진심을 보고 싶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믿음을요. 정아진은 작은 깡통을 앞에 두고 교회 앞 골목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궁금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이론과 설교는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성경책은 잠시 내려놓고 살아있는 영혼들의 행동을 통해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정아진은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를 눈에 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명한 양복과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 정아진은 야고보서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조금씩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깡통 속에는 동전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정아진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끌 수 있을까? 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강직한 얼굴과 값비싼 외투로 보아 교회의 중요한 인물임이 분명했죠. 정아진 앞에 선 남자는 낙원교회의 이사장 장로였습니다. 그는 냉담한 눈빛으로 정아진을 내려다보았어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교회 망신이나 시키고. 그 말과 함께 장로는 발끝으로 깡통을 걷어찼습니다. 동전 몇 개가 튕겨나가 아스팔트 위로 굴러갔죠. 정아진은 말없이 동전을 주워 담았어요.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저 다른 데로 가시오. 내일 새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런 꼴을 보이면 안 되잖소. 정아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일 올 목사가 바로 자신인데 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장로의 모습이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장로가 떠난 후 정아진은 이 교회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곳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걸까? 그의 머릿속에는 신학교 시절 은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목회는 설교가 아니라 섬김이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아야 한다.
정아지는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숙한 골목으로 들어가 벽에 등을 기대었죠. 그곳에서 그는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대부분은 그를 무시했지만 간혹 1,000원짜리 지폐를 던지듯 건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요. 이거 두세요. 돌연 들려온 어린 목소리에 정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초콜릿 하나를 내밀고 있었어요. 맑은 눈동자가 정아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어떤 판단도 경계도 없었죠. 단지 순수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아진이 초콜릿을 받아들자 소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차가웠던 가을 공기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은아, 이리 와.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아진을 향해 초콜릿을 건넸던 소녀의 이름은 나은이였군요. 나은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황급히 다가와 나은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낯선 사람한테 말 걸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니? 나은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떠나기 전 정아진을 돌아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아진도 소녀에게 미소로 답했죠. 그 순간 나은이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경계심과 함께 미묘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쩌면 그녀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보여준 행동이 교회에서 매주 듣는 설교와 얼마나 다른지를 말입니다. 정아지는 손에 쥐고 있던 초콜릿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초콜릿 하나가 그에게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는 천천히 초콜릿 포장을 벗기고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순수한 믿음의 맛 같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점점 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어요. 정아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몇 성도들은 그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고 어떤 이들은 아예 길을 돌아갔어요.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저 사람 목사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귓가에 들려오는 속삭임에 정아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바라던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과거 자신이 가장 어려웠을 때 노숙자였던 한 사람이 자신의 모자를 벗어 그에게 씌워주던 그 따뜻함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정아지는 결심했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진정한 믿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사람이.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펼쳐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예배당과 달리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얼마나 차가운지 몸소 느끼고 있었어요. 정아지는 자신이 내일부터 이끌어야 할 교회의 민낯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아지는 6시간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피로가 밀려오기 시작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실험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교회 앞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정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굳어 있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깡통을 들고 교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내린 결정은 단순했죠. 이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다다르자 젊은 안내 집사가 그를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요,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정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집사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복장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아진의 말에 집사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까 그의 깡통을 걷어찬 장로였습니다. 장로는 정아진을 알아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예배당 안에는 들어올 수 없소. 교회 밖에서 지내시오. 정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저를 막으셨을까요? 그 말에 장로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어요. 감히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마시오. 당신은 그저 교회 앞에서 동냥이나 하는 사람일 뿐이요.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정아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장로는 그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저씨 잘못 안 했어요. 나은이었습니다. 소녀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정아진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나은이의 외침에 교회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정적이 흐르는 예배당 안에서 나은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어린 소녀에게 쏠렸어요. 나은이의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은아, 이리 와.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안 돼. 하지만 나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저씨가 슬퍼 보여서 초콜릿 줬어요. 아저씨가 웃었어요. 예수님도 아저씨 좋아하실 거예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예배당 안은 더욱 정적이 깊어졌습니다. 몇몇 성도들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장로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지만 나은이를 마주보는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아진은 천천히 깡통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낡은 점퍼 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았죠. 모두를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 같네요. 정아진은 강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강단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변에서는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죠. 저는 정아진입니다. 내일부터 이 낙원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할 사람입니다. 순간 예배당 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모든 성도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다른 이들은 당혹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아진은 차분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하루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설교단 위에서 보는 모습이 아닌 실제 이 교회의 모습을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은 달랐어요. 나은이를 바라보는 정아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소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정아진의 말이 끝나자 예배당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성도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특히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으려 했던 장로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오늘 실험을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실천하는 믿음 사이의 간극을 보고 싶었어요. 매주 예배당에서 이웃 사랑을 외치면서 정작 교회 앞에 앉아 있는 한 사람에게는 냉담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정아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비난이 아닌 반성과 회복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었어요. 몇몇 성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나은이가 초콜릿을 건네줬을 때였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오늘 하루 중 가장 크리스천다운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볼 수 있었죠. 나은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자신보다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는 깨달음이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로가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행동은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아진은 장로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오늘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읍시다. 예배당 안에는 조용한 울음소리와 함께 깊은 성찰의 시간이 흘렀어요. 정아진은 그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설교가 아니었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낙원교회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정아진의 첫 번째 설교 이후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할까요? 예배당 밖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아진의 안내에 성도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장로의 태도였을 겁니다. 그는 이제 교회 앞 골목에 직접 벤치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노숙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셨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게 필요했어요. 장로의 고백에 정아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늘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교회 밖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나은이는 정아진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소녀가 시작한 나눔의 초콜릿 프로젝트는 이제 교회의 상징적인 활동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은 각자 작은 초콜릿 하나를 들고 교회 주변을 돌며 만나는 이들에게 나눠주었죠. 하진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은이의 어머니가 정아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노숙자였습니다. 18살 때 집을 나와 거리에서 지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따뜻한 음식과 함께 희망을 주셨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을 묻어두고 살았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정아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날 교회 앞에 앉아 계신 걸 보고 나은이가 초콜릿을 건네는 걸 보면서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낙원교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교회 앞 골목에는 따뜻한 급식소가 생겼고 매주 토요일마다 의료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화려한 옷차림이나 지위로 서로를 구분하지 않았죠. 그들은 함께 봉사하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정아지는 매주 설교단에 올라 말했어요. 우리가 나눈 초콜릿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의 설교는 더 이상 딱딱한 성경 해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의 이야기였어요. 성도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지역 사회와 소통했죠. 나은이는 이제 교회 어린이 합창단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소녀의 맑은 목소리는 교회를 넘어 지역 사회에까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나은이의 어머니는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의 담당자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장로는 교회 앞 벤치에 매일 아침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낡은 벤치는 이제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낡은 벤치 위에서라는 이름의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죠. 그곳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장로의 말에 정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진정한 믿음이 깨어난 것뿐이에요. 그날 나은이가 보여준 작은 사랑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죠. 어느 일요일 아침 정아지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 교회 앞 낡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 그가 거지 행세를 하며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이제 그 벤치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 그의 곁에 와 앉았습니다. 나은이었어요. 소녀는 조용히 초콜릿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아지는 그것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 낙원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 떨리는 면접날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 이서준은 외모 때문에 항공사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한 평범한 청년입니다. 누나와 살며 책임감과 성실함이 몸에 밴 그는 국내 최고 에어코어 항공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서준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오늘은 그가 꿈에 그리던 에어코어 항공의 최종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흰색 셔츠는 어젯밤 3번이나 다림질했고 검은색 구두는 반짝거릴 정도로 닦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 완벽하게 정돈했죠. 오늘이 마지막이야. 서준은 출근하는 누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부모님 없이 둘이서 자란 그들에게 이날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누나는 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짓습니다. 이번엔 꼭 될 거야. 내 동생 실력이면 당연하지. 거실벽에 붙은 달력에는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서준은 지난 3년간 이날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영어 회화, 서비스 매너, 응급 처치법까지 그는 항공 승무원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습득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하늘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며 서준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가슴속에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죠. 면접장까지는 30분 거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발했으니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은 서준은 이어폰을 꺼내 영어 인터뷰 예상 질문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면접에 나올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중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늘따라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정류장은 강남역입니다. 버스 안내 방송과 함께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면접 장소까지는 도보로 5분. 시계를 확인하니 약속 시간보다 40분이나 일찍 도착하게 생겼습니다.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서준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집니다. 강남역 육교를 건너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곧 바뀔 거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이 면접 장소를 향해 걷던 그때였습니다. 인도 한쪽에서 허름한 외투를 걸친 노인이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죠. 분주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모른 척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저러다 큰일 나겠는데 서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목 시계를 확인하니 아직 30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죠.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노인을 돕는다면 정성 들여 준비한 옷이 망가질 테니까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결국 서준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70살은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의 얼굴은 고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약 가방에 노인의 말에 서준은 재빨리 낡은 가방을 뒤져 니트로글리세린 약병을 찾아냈습니다. 노인에게 약을 먹인 후 서준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리어카에 실린 폐지들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종이가 다 젖겠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서준은 주저없이 리어카에 실린 폐지들을 비닐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리어카가 기울더니 폐지 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흩어진 폐지들. 서준은 무릎을 꿇고 폐지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바지 무릎이 찢어지고 구두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셔츠에 얼룩이 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생계가 달린 폐지들을 모두 주워 담은 후 주변 가게 처마 밑으로 리어카를 옮겼습니다. 정말 고맙네. 젊은이 자네 같은 사람 요즘 보기 드물어. 노인의 감사 인사에 서준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확인하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불과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에 젖은 양말이 축축하게 발을 감싸고 구두는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셔츠와 바지는 엉망이 되었고 손은 거친 종이에 쓸려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모양이구먼. 서둘러 가게. 노인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면접 장소를 향해 달려갔지만 그의 상태는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죠. 에어코어 본사 로비는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이 조화를 이룬 현대적인 공간 속에서 서준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서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28층 면접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준은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흐트러졌고 셔츠는 얼룩덜룩했으며 바지 무릎은 찢어져 있었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자 5명의 면접관이 길다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운데에 앉은 여성이 서준을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준 씨 맞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준이 자리에 앉자 맞은편의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읽혔죠. 차유라 부장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서에는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네요. 서준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오는 길에 쓰러진 노인분을 도와드리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공사 승무원은 첫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유라 부장이 서준의 말을 자르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거지 몰골로 무슨 손님을 맡겠다는 건가요? 면접관 중 한 명이 낮게 웃음을 터뜨렸고 나머지도 비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 외모보다 서비스 정신과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급 상황에서도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이서준 씨, 지금 면접관들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건가요? 차유라 부장이 차갑게 말을 자르며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항공사에서는 규정과 표준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은 그 기본도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죠. 수치심이 서준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온몸에서 굴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됩니다. 면접은 불과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평소라면 최소 30분은 진행되었을 면접이었습니다. 서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면접관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야 했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매일 아침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부재중 전화까지.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면접에서 보였던 모습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결과 나왔어?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누나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젓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하지만 안 될 것 같아. 누나는 서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잖아.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하지만 서준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그런 상황에 휘말린 것이 불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부주의였을까요? 노인을 도운 것을 후회하진 않았지만 그 결과가 자신의 꿈을 앗아간다면 어떨까요? 8일이 지난 아침, 마침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에어코어 인사팀.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2번이나 놓치고서야 메일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서준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그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불합격. 단 한 단어가 그의 3년간의 준비와 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준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적지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강남역 근처 공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주일 전 그 운명의 날 노인을 만났던 곳과 가까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도움이 결국 실패로 이어졌구나.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서준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걱거리는 리어카 바퀴 소리. 고개를 돌리자 지난주 만났던 그 노인이 리어카를 끌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서준을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자네였군. 지난번에 도와줬던 청년 말일세. 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리어카를 세우고 서준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자네가 생각났네. 이 노인을 도와주느라 뭔가 중요한 일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어. 서준은 조금 놀랐습니다. 노인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를 걱정했다는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청년이 요즘 드물다네. 노인이 잔주름이 가득한 눈가를 접으며 웃었습니다. 사실 그날 자네 덕분에 큰 고비를 넘겼어. 정말 고맙네. 서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할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날 많이 아파 보이셨는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서준은 노인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과는 달리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지혜와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죠. 그보다 자네는 어떻게 됐나? 그날 급한 일이 있어 보였는데.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항공사 면접이 있었어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느라 옷이 망가졌고 결국 불합격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하구먼.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서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에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멈춰 섰고 정장을 입은 남성이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서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노인을 향한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혼란스러웠죠.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에게 솔직하지 못해 미안하네. 내 이름은 한도윤이라고 하네. 에어코어 항공의 창립자지.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에어코어 항공의 창립자이자 회장. 그가 바로 자신이 지원한 회사의 주인이었습니다. 서준은 말문이 막혀 그저 눈만 깜빡였습니다. 놀란 표정이 역력하군. 한도윤 회장이 웃었습니다. 매년 나는 이렇게 변장을 하고 거리로 나와 사람들을 관찰하네. 진짜 인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니까. 서준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은 사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테스트였던 거죠. 고맙네. 이서준 군, 자네는 내가 직접 찾아낸 사람일세. 한도윤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서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본능적으로 한도윤 회장의 제안을 따라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리무진에 올랐고 차는 곳 에어코어 본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도윤 회장은 서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매년 노인 분장 테스트를 통해 진정한 인성을 가진 인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은 단순히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자네는 알고 있나? 모든 면접장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네.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모든 순간을 기록하지.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굴욕적인 면접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그 녹화 영상을
모두에게 보여줄 생각이네. 에어코어 본사 30층 한도윤 회장의 집무실은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은 창을 통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 속에서 서준은 자신이 일주일 전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 건물 안에 다시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앉게나. 한도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커피 한잔 하겠나? 서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주는 동안 한도윤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습니다. 이것을 보게. 화면에는 면접실 내부가 비춰졌습니다. 각도로 보아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인 듯 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서준이 면접실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젖은 옷, 찢어진 바지, 축축한 구두. 그날의 참담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은 괴로웠지만 서준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블랙박스일세. 모든 면접, 모든 회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되지. 한도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투명성이 내가 이 회사를 50년간 이끌어온 핵심 가치니까.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면접관들의 조롱과 무시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차유라 부장의 냉소적인 표정과 비웃음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자네는 그날 지원자 22명 중 유일하게 진심으로 행동한 사람이었네. 한도윤 회장이 영상을 멈추고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나를 지나쳤어. 몇몇은 심지어 내가 길을 막는다며 짜증을 냈지. 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상황도 모두 계획된 건가요? 한도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심장병은 연기였지만 리어카가 넘어진 것은 실수였네. 하지만 자네는 주저하지 않고 도왔지. 옷이 망가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서준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안도와 당혹감 그리고 묘한 자부심까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한도윤 회장은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이 영상을 이사회 회의실로 보내게. 오늘 오후 2시 회의에서 모두가 봐야 해. 비서가 나간 후 한도윤 회장은 서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최근 고객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네. 외형적인 것만 중시하고 진정한 서비스 정신은 잊은 것 같아. 내가 직접 나서서 변화를 만들고 싶네. 서준은 한도윤 회장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서준 군, 자네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일세. 자네와 같은 진정성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 말이야. 한도윤 회장이 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함께 참석해 주겠나? 자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면 좋겠네. 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란 걸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후 2시 에어코어 본사 25층 이사회 회의실. 길고 웅장한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사회 맨 끝자리에는 한도윤 회장이, 그 옆에는 서준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차유라 부장을 포함한 면접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준을 보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안건이 있어서 여러분을 모았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의 고객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 중 한 명이 답했습니다.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홍보를 강화해야. 아닙니다. 한도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화면에는 서준의 면접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차유라 부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은 냉정했습니다. 서준이 상황을 설명하려 할 때마다 면접관들이 말을 자르고 비웃고 무시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준이 나간 후 면접관들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이런 몰골로 지원하다니 정말 웃기지 않아? 한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였어요. 다음부터는 외모 심사를 먼저 해야겠어요. 차유라 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불이 다시 켜졌을 때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현실입니다. 외형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한 이 청년, 이서준 씨는 제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인재입니다. 모든 시선이 서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면접 전 쓰러진 노인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분이 한도윤 회장님인 줄 모른 채로요. 저는 단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도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항공사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이 청년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안전을 우선시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의 본보기죠. 차유라 부장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한도윤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서준 씨는 우리 회사의 고객 서비스 리뉴얼 신설팀의 수석으로 임명합니다. 또한 면접에 참여했던 인사팀은 한 달간 고객 민원 응대와 현장 체험 근무를 통해 서비스의 본질을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차유라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면접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진 대부분은 회장의 결정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업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침묵 속에서 서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천천히 하지만 확신을 담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항공사에서 승무원의 단정한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승객을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동의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한도윤 회장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빛났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네.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서준 씨, 자네에게 고객 서비스 리뉴얼 팀을 맡기겠네. 우리 회사의 서비스 철학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보게. 이로부터 한 달 후 에어코어 본사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서준이 이끄는 팀은 진심 서비스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외모 평가에 치중했던 채용 시스템은 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죠. 한편 차유라 부장을 포함한 면접관들은 한 달간의 현장 체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차유라 부장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직접 응대하면서 그녀는 서비스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준 팀장님, 어느 날 차유라가 서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진솔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은
제게 큰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인천국제공항 에어코어 항공 VIP 라운지. 서준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도윤 회장의 75번째 생일을 맞아 특별 취향하는 노선의 첫 운항일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서준의 모습은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회사가 달라졌네. 고맙네. 이서준 군, 저희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이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고객님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두 사람이 라운지를 나서며 탑승구로 향하는 동안 한도윤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블랙박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증명된다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선택과 행동은 결국 자신의 삶에 되돌아온다는 것을 그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의 넓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습니다.